이제 러시아를 쭉 통과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올라간 다음에 비용 1년간 쭉 도셨는데 이게 맞아. 가장 궁금해 궁금해. 사람들. 유럽에서 치안 이 좋았던 곳, 안 좋았던 곳. 출신이 이제 범죄 관련 쪽이다 보니까 10년, 20년씩 쓰리꾼만 하다고 이러는 거라 거기서 또 소매치기를 한번 당할 손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그 그림자가 근데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하죠.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양윤수라고 하고요. 공무원 생활 30년 하다가 은퇴하고 조금 쉰 상태로 한국을 떠나서 세계 여행을 떠난 지 지금 1년이 됐고 이제 지금 한국으로 다시 귀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그 귀한 우리 알찬 팀을 만나서 구독, 좋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목적 달성했네요. 목적 달성. 이 팀을 만나가지고 지금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고 말 그대로 알찬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루트 한 번만 이제 러시아를 쭉 통과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게 거의 한 1만 킬로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로 이제 쉥겐 국가를 이제 처음으로 넘어간 거죠. 넘어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폴란드, 체코,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그렇게 갔다가 노르웨이에서 쭉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그렇게 갔다가 모로코로 넘어가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 제노바로 넘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바로 네, 3일 동안. 네, 3일 동안. 그렇게 이탈리아로 왔다가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터키, 조지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넘어오게 다시 돼요. 또 러시아로 들어와서 지금 러시아로 만나게 된 넘어오게 거죠. 비용 1년간 쭉 도셨는데 그건 이쪽으로. 이게 가장 궁금해. 저희가 처음에 나올 때부터 1년에 한 5천 정도 예상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거의 5천이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쓰는 거 뭐 일부러 다 적어 놓는데 정말 5천이 거의 맞아 그럼 떨어지더라고요. 그 비용에 백값 뭐 싹 다 포함해서. 다 포함됐어요. 오, 그러면 제 생각에 이거 들으면 한국 사람 가려는 사람 꽤 많을 거예요. 5천이면 한국에서도 5천 들어요. 그렇죠. 1년 생활. 1년 생활비니까. 숙박비 일단 차에서 자니까 안 들어갔고 밥은 이제 거의 집에서 해먹자 주의였으니까 밥 해먹었고 이제 관광비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쵸. 관광비 들었고 간식비, 관광비, 기름값. 기름값이 도로비. 기름값이 정말 나오죠. 기름값이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 기름값이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1년에? 저희는 그때 40일 일본 돌 때 40일 토탈 비용 중에 기름값이 70 얼마였었거든요. 한 30% 들지 않을까? 그럼 5천만 원 중에 거의 한 1,200만 원. 그렇지. 아니 그 정도. 왜냐면 러시아만 왕복해도 한 300만 원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쵸. 기름값만. 기름값만 여기가 300만 제일 싼데. 기름값이 제일 300만 원 싼데. 드는 것 같더라고요. 기름값이 제일 많이 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도 기름값이 제일 먼저 든 것 같아. 그래도 진짜 안정적인데 이거 지금 5천으로 도신 거잖아. 네. 저도 5천 예상하고 대출은 1억 받았죠. 대출. 어차피 대출 인생. 대출 어차피 어차피 차 살 때도 대출 받아 사고. 그렇지. 여기 대출 시험 때 인생이야. 대출 뭐 1억 대출 받고 온 거예요? 아예. 근데 1년에 딱 정말 예상했던 대로 한 5천이 딱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5천은 예상하고 이제 거의 딱 맞게. 네. 근데 괜찮다. 5천이면 다들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있다고 해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다들 희망 갖고 지금 도전할 것 같아요. 이 그러니까 얘기를 생각보다. 들으면. 네, 그렇죠. 복귀 길이시잖아요. 그렇죠? 왜 출발하신 건지부터 일단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출발하시게 된 거예요? 왜 출발했을까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세계여행 가는 게 꿈이었고 마침 또 공연 퇴임을 했고 그래서 뭔가 뜻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내 인생을 좀 살고 싶다. 내 시간을 갖고 싶다. 이때까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산 것보다는 이제 주변을 위해서 사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이제부터 나에게 좀 집중하고 싶다 해서 우리 둘만의 여행을 좀 가보자. 그래서 먼 길을 왔고 무사히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처음에 한다 그랬을 때 어떠셨어요? 바로 찬성 오케이 그러셨어요? 아니요, 절대 그럼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아니, 처음에는 저희가 네. 제가 영어를 하나도 모르거든요. 네. 영어도 모르고 저희 모릅니다. 네. 국경 통과도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그쵸, 없어요. 그쵸. 특히나 차로 저희는 비행기로는 외국에 가봤지만 그런 게 없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이래서 남편이 정년퇴직하고 났으니까 3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가긴 가야 되는 걸 알긴 하겠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를 좀- 하셨구나, 처음엔. 네, 처음에는 그냥 안 갔으면 가까운 그냥 뭐 제주도도 가고 일본도 가고 그랬으면 했는데 오게 됐어요. 아, 오게 됐다. 끌려왔다? 네, 오게 끌려왔다. 됐다. 그런 건 아니고 좋으면서도 응. 은근 좀 튕기는 듯한. 밀당이다. 그렇지. 약간 튕기면서 전심 좀 상하지 아. 않게 자기 전심, 내 전심은 무게고 그런 스타일이었죠. 뭐. 가장 좋았던 나라. 여기 이 노라는 진짜 강추다. 여기 꼭 가야 된다. 저는 다시 가본다면, 네. 다시 갈 기회가 지금 주어진다면, 아, 저는 노르웨이를 가고 싶어요. 노르웨이. 지금 가면 아마 이제 그 산에 꽃들이 피어나고, 네. 그런 푸른 이게 녹색의 탁 이게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울긋불긋한 또 하얀 꽃들이, 보라색의 꽃들이 또 피어나고, 그러면서 또 그 계절에 맞는 그 안개라든지 피오르드가 많으니까 그 강물들이 많으니까 거기가 그 안개가 자주 피더라고요. 안개하고 그 절벽들이 어우러지면서 그 신비스러운 느낌은 참 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힘들죠. 그 뭐 트레킹 올라가는 코스가 상당히 힘든데 힘든 것을 넘어서 무슨 신비한 어떤 계곡을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그래서 다시 간다면 최고로 좋은 곳은 저는 노르웨이를 가고 싶습니다. 노르웨이. 혹시 사모님은요? 근데 이제 패키지로 놀러 가보면은 대부분 다 도시만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한 군데라고 딱 정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작은 스위스라고 하는 것처럼 되게 멋있더라고요. 좋고 정말 풀밭도 너무 멋있고 너무 멋있었고, 또 그리스도 우리가 늘 산토리니 말만 들었지만 막상 가보니까 정말 바다 쪽을 간다면 저는 하얗거든요. 산토리니 다시 가보고 싶어요. 산토리니. 거기 가서 한 6개월 있다 오고 싶어요. 또 모로코도 저희가 그냥 사막을 체험을 못 해봤잖아요. 근데 네. 막상 가서 보니까 정말 사막에 낙타를 타고 모로코요? 네. 그거 위험한 나라인데? 아니에요, 거기? 위험하잖아요. 전혀 안 위험해. 그래요? 응, 전혀 안 위험하고.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 가서 하룻밤 자고 정말 혼자? 차 혼자만 체험 가지고? 코스가 있어요. 코스. 네, 거기 이제 같이. 검색해보면 나올 거야. 아.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어. 그 단골 같은 코스가 있어요. 어. 그 집이. 가면에 한국어로 된 이제 메뉴도 있고. 오, 그래서 거기 가면은 뭐 예를 들어 음. 45,000원짜리 고르면 딱딱딱딱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거기에 사막 한가운데 가서 누워서 별도 보고 또 그 저녁에 사람- 음악 파티도 그 해주고. 사람들이 나름 또 파티도 캠프파이어. 해주고 45,000원에? 그게 금액은 이제 다 얼마인지 코스 속에 정확히 들어있어. 모르겠어요. 응. 역시 근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그렇습니까? 자주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았던 나라 있으니까, 요 나라는 좀 힘들었다. 힘들었다. 그때 좀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어? 이제 그 독일에 갔을 때 오. 차가 그 오수 그 파이프 라인이 조금 샜어요. 네. 새가지고 물이 좀 흘렀는데, 이제 그게 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 뭐 내가 일부러 튼 것도 아니고 고장 나서 호스가 좀 구멍이 나서 그랬는데, 그걸 쓰다가 이제 도로에 좀 물이 비친 거예요. 비쳤는데 그걸 가지고 아줌마들이 난리를 그런 게 있었어요? 죄송하다고 그냥 사죄하고 그 그날부로 바로 그냥 도망 나왔던 차 기억이 뺐어요. 있어요. 바로 독일에서 나와버렸어요? 네. 독일 조심해야 되겠다. 독일 역시 독일이다. 철저해요. 그런 게. 그런 게 네, 오수 위생관념 이런 뭐 이런 거. 철저해.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아니 버리는 장소가 따로 있는데 저희 캠핑장? 네. 캠핑장 그런 데서 이제 버려야 되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좋아가지고. 호스가 세니까. 아무래도 물이 이제 질질질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런 도로에 비치니까.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청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있는데 청수가 좀 샜나 봐요, 밖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와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물이 샌다는 이거 알고, 그래서 저희 물이 새는 거 알고 있다고 얘기했는데도 그분 이거 새면 안 된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유럽 중에서도 내가 볼 때 독일이 그런 게 제일 좀 철저해. 다른 나라도 물론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조금 양해가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독일은 뭐, 보면은 그냥 뭐, 너나 할 것 없이 막 하더라고. 이거 너무 궁금해요. 지금 가신 데가 또 모로코까지 갔으니까. 네. 유럽에서 치안, 이 좋았던 곳, 안 좋았던 곳.
그 다음에 모로코 치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터키도. 그러니까 유럽과 이 터키랑 여기랑 좀 다르니까. 유럽부터. 여기는 치안 진짜 괜찮다. 여기 아무 데서 노지에서 막 자도 된다. 일단은 그 치안, 유럽의 치안은 안 좋기로 좀 소문이 나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내 느낌상 뭐 이렇게 당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당한 적은 없는데 제가 또 출신이 이제 범죄 관련 쪽이다 보니까 범죄를 많이 저질리셨죠? 아니야, 아예 그건 아니고 네, 범죄를 내가 많이 다스리고 그치, 다스리고. 예, 또 접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이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가장 위험해 보이는 데가 스페인. 스페인은 내 느낌인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남자 둘이 걸어간다 그러면 자동차를 이상하게 막 싹 훑어보고 가. 그리고 자기끼리 뭐라고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남의 자동차를 왜 들여다보냐고. 왜 들여다봐? 뭐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이상하게 안 좋더라고.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늘 호시탐탐 그런 기회를 노리는 것 같이 그렇게 느꼈고, 뭐 유럽은 어디를 막론하고 좀 뭐랄까 좀 사실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이제 그 관광지, 또 대도시, 사람 많이 모이는데 복잡한 뭐 지하철, 뭐 이런 데는 진짜 취약점이고 시내 중심가나 이런 데 갈 때는 정말로 경계를 좀 이렇게 해야 되고 어디서 치고 들어올지 몰라요. 왜냐면 그 사람들 직업이니까. 그 사람들도 10년, 20년씩 쓰리꾼만 하다고 이러는 거라 그 사람들도 사람대로 뭐 노하우가 있거든. 아까 무슨 전문용어 나오신 것 같던데? 아니, 그 쓰리꾼들이 쓰리꾼. 얍삽이들. 쓰리꾼. 스페인. 전반적으로 유럽 조심해야 되지만 스페인이 유독 좀 있다. 무슨 사건 없으셨어요? 뭐. 사건. 아, 그리스도 정말 치안이 안 좋게 느껴졌어요. 그리스. 그리스는 막 어떻게 보면 슬럼가 같은 진짜 한 중심 도로인데, 주택가인데, 그냥 그 조명도 어둑침침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밤에 휘황찬란하잖아요. 번쩍번쩍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한 조명이 한 10분의 1만 켜져 있는 것 같이. 그런 데고, 막 스프레이 해가지고 무슨 요상한 글자들 막 이렇게 해놓고 어지럽게. 그게 그냥 뭐 어느 일정한 공간에만 그런 게 아니라, 큰 매장 그 큰 유리에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밤에도 뭐 좀 이상해. 거기서 또 소매치기를 한번 당할 뻔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얘기해주세요. 이게 집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어디 관광지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가방을 뒤에 백팩을 메고 있는데 뒤에서 뭔가 이렇게 약간 건드린 듯 만 듯 뭔가 이렇게 느낌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마침 그림자가 이렇게 딱 이게 비치는 거야. 앞쪽으로, 내 앞쪽으로. 근데 뒤에서 어떤 뭐 남자인 것 같은 사람이 서 있는데 손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그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 돌았지. 산적없이 돌았지. 그랬더니 손에 탁 쳐가지고 이 사람 손이 이러더라고. 그 사람도 깜짝 놀랐을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이제 들이대고 막 이런들이 막 뭐 반번 붙자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멋져가지고 슬금슬금 뭐 이러더니 도망가더라고. 근데 그 섬세한 가방을 이렇게 그분도 이 쓰리꾼도 전문가일 텐데 그걸 전문가는 아닌 것 같았어요. 아니었어요? 네, 전문가였으면 이제 난 촉이 있거든. 근데 전문가였으면 벌써 한 1, 2 쿠션을 넣죠. 쿠션이 뭐예요? 쿠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전을 딱 던져가지고 짤랑짤랑 하면은 내가 관심 그쪽으로 가는 사이에 뒤에서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근데 단순 호기심 조금 더 나온 것 같더라고. 뒤에서 하니까 모르겠거니 했는데 내가 이제 느낌적으로 이제 눈치채고 탁 하면서 이제 막았던 기억이 있죠. 근데 가방 안에는 별건 없었어요. 물이라든지 뭐 간단한 뭐 배터리 뭐 그런 거, 뭐 연장선 뭐 이런 건데 아니 그거 줘도 상관없어.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 나도 도둑질 아니야. 그 얘기 안 할래. 그 얘기 안 할래. 나름 나도 공인인데. 어떠셨어요? 치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 느끼시는 거. 그러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느꼈을 것 같아요. 또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든든한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만 믿고. 되게 사전 교육 받고 나오셨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준비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어느 곳에 처박을 하게 되면 일단 나는 이때 지역을 싹 한번 이렇게 스캔을 합니다. 이렇게.
스캔을 싹 하면서 사람들의 옷가짐이나 걸음새, 어떤 지역적인 분위기 이런 걸 보면은 내 기준에서의 그 어떤 범죄 지수 점수 100점 만점에 몇 점? 이 지역이 딱 나름대로 이렇게 나와. 그건 나만의 점수니까. 그렇죠. 아, 궁금하다. 근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쪽 이제 나는 이쪽에 차를 댔는데 저쪽에 차가 한 승용차가 5대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나를 쪼리고 있는지 안 쪼리고 있는지 내가 모르거든. 차 유리 안에 안 보여. 저 한 50m, 100m 밖에 있으니까. 그러면 산책하는 척 하면서 일부러 가보지. 일부러 가보는 거야. 가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사람이 뭐 자는 척을 하든, 왜냐면 내가 가니까. 그치. 이제 보고 있다가 자는 척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범지대인 거야. 아,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해서 서칭을 딱 했는데, 여기 위험하다 싶고 다시 움직이는 적 있어요? 위험하다 싶으면 다시 옮기는 쪽으로 하죠. 움직인 적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는데, 스캔 결과 뭐 나쁘지 않았어. 뭐 외져 있어도 느낌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자기 느낌이 대부분 다 적중하시는 분이잖아요. 범죄자에 관련된 그렇지, 느낌을 촉이 거의. 있고. 그치. 나름 뭐 전문가니까. 네. 네. 맞아. 그 점수 만점에 범죄 지수 100점 100점 만점에 그러면 네. 가장 탑은 어디예요? 탑. 제일 안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네. 유럽 쪽이 조금 안 좋고요. 왜냐면 쓸데없이 관심을 가져.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차 얘기다 뭐 안 됩니다 뭐 한다든지, 주차 얘기다 이렇게 하셨어요 한다든지, 그런 어떤 그 예기치 않은 관심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거 왜냐면 우리가 볼 때 별 필요 없고 자기 일도 아닌데 와서 괜히 참견하는 듯한 그런 과정에서 문제는 생길 수가 있다. 그런 분들 오시면 항상 주머니 단속하고 내가 딱 느낌 속에 들고 핸드폰 빼갈 수 있기 때문에 내 느낌 속에 딱 두고 이제 딱 차렷할 대로 상대해야 돼. 이거 막 컬럭컬럭 이렇게 해버리면 빼도 모르니까 딱 이렇게 타이트하게 딱 하고 이제 아니면 손에 쥐고. 저희는 그거 대비해서 이렇게 좋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나친 관심은 좀 조심해라. 쓸데없는 관심, 쓸데없는 관심을 보일 때는 경계하라. 워낙 또 뭐 독특하거나 잘생겨서 뭐 관심 갖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니, 저희 우리 남편이 관심 받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관심 받는 거 좋아하죠. 아니 너 저거 방금 왔을 때도 이거 지금 빨리 촬영해야 되는데. 아니, 이건 촬영이 있어서 그렇지. 내가- 뭔가 사람이 다가오면 항상 이렇게 호의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더위적이신데? 오늘 엄청 호의적이에요. 핸드폰 바꾸려고? 그러면 저기 모로코의 치안, 저희가 아프리카에 대한 치안. 모로코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럴까, 이슬람 교리상 다른 사람을 도와라라는 그런 어떤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서 손 내미는 거를 전혀 부끄럽게 생각지 않아. 그냥 뭐 종교적인 의례야. 의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옆 사람한테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뭐 평범한 일상에 가까워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 무조건 가서 그냥 완유로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분은 한 30유로 들고 다니면서 주려고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하죠. 왜냐면 예를 들어 2명이 애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1유로씩 줬어, 2유로를 줬어. 근데 얘네들이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을 해. 그러면 이제 15명이 와. 그러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고 걔네들이 와서 뭐 정신없는 사이에 뭐 차를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어떤 뭐 우리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등치 큰 애들이 또 같이 딸려오면 또 이게 어떤 일이 벌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성격은 그 치안이 먼저라서 그런 애들은 좀 약간 좀 이렇게 거리감을 뒀어요. 터키나 이런 데는 어땠어요? 터키는 내가 볼 때 캠핑카들이 다니기에 가장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안전,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또 야영할 수 있는데, 여행객을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그 배려, 국가적인 배려, 여기서 불을 피울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무료 캠핑장도 많아요. 많고. 터키는 좋았죠. 거기는 아무 부담도 없고 물가도 그렇게 안 비싸고 사람들도 친절하고.